안녕하세요. 오늘 9월 7일 토요일이고요. 어제 저녁 늦게부터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자기 전만 해도 한 7,600, 700은 됐던 것 같은데 더 떨어져가지고 지금 7,350 정도예요. 그래서 이 가격이 올 줄 알았냐 그러면 당연히 몰랐죠. 저는 저는 예언가가 아니니까 당연히 몰랐는데, 다만 좀 그런 생각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쨌든 요 지점 8,000 라인보다는 조금 아래로 떨어진 가격 라인에서 좀 횡보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워낙 그 영상 편집을 좀 오디오가 썩 안 좋아서 그런지 조회수는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테스트를 오래 거치고, 어, 이것도 추정이라 당연히 안 맞는 말이에요. 뭐 11월쯤이나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전에 며칠 전이에요. 제가 뭐 이것도 맞췄다는 게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린 거고, 어, 이제 저는 조금 거의 다 왔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거는 인간 지표 때문에 그렇고요. 인간 지표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이제 앞으로 정말 이렇게 앞으로 정말 상상 없이 이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앞으로 하락만 하고 정말 4년 뒤에나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충분히 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래프가 그렇게 그려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 이제 보시다시피 저는 이제 5월부터 매수했으니까 작년, 저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매수 구간은 처음이거든요. 이만큼 하락했다고 해도 이 폭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뭐 많아야 제 기억으로는 7, 800선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꽤 크죠. 2천만 원 넘게 한 2,500, 좀 거의 3천이잖아요. 고점 대비해서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 이제 비트코이너들은 제 생각에는 크게 동요는 없을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이런 하락은 저도 이제 매수 중에 처음이긴 하지만, 뭐 가격이 떨어져서 아쉽다 그런 거는 솔직히 별로 없어요. 그냥 다만 아쉬운 거는, 내가 이때 좀 많이 사서 이때 좀 더 살 수 있는 금액을 좀 분할로 이렇게 균등 분할로 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하고, 그건 뭐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현금이 지금 별로 없어요 제가. 그래서 어제도 사고 오늘도 샀지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샀지만 큰 금액이 아니에요. 그냥 어제도 10만원 사고 오늘도 10만원 샀어요. 마음은 더 사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오늘 뭐 봐가지고 뭐 점심 때 또 사고 저녁 때 또 사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저도 이제 명절이 다다음 주니까 쓸 돈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타이트하게는 사지 말까 그런 생각도 있고, 아무튼 지금 저는 굉장히 매수를 그동안 못했던 분들 중에 비트코인을 어느 이 순간에 알아가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트코인을 잘 모르다가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조금 샀는데 너무 비싸서 많이 못 사다가, 이제 뭐 오태민 선생님 책이나 다른 비트코이너들 책이나 왜 달러는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 이런 책을 읽어보시고 이제 깨우친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은 이제 많이 못 샀을 분이 있다고 하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그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죠.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을 이제 알아보신 분들은.
어,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막 어떤 그 유튜브 중에 막 비트 맥시랑 비트 모비커랑 싸운다. 어? 니네들 어차피 다 돈 벌려고 하는 거면서 뭐 그렇게 말이 많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취지 자체는 싸우지 말고 좀 좋게 지내라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이제 저도 들으면서 뭐 맞는 말도 있는 것 같고 아닌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랬는데 일단 비트 맥시는 이 고결한 영혼이라서 뭐 니들도 돈 벌 거면서 팔지 말고 어, 꾸준히 살라는 게 그 말이 되냐. 다 니들도 돈 벌려고 사는 건데 고점에서 팔고 싶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분할 매수, 적립 매수 하라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본인이 이 생각하는 만큼 세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당연히 어, 제가 생각하는 틀에서만큼만 세상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비트코인을 당연히 돈을 원화 기준으로 돈 따기 위해서 뭐 도박하는 것처럼 하든 뭐 투자를 하든 그런 개념으로 들어왔다면 당연히 그 정도의 생각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제 세상이 세상이 참 오묘하더라고요. 사람이 서로가 다 비슷비슷하고 좋아하는 것도 다 비슷하고 싫어하는 것도 다 비슷한데 또 그 중에서도 뭔가 좀 남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이너들이나 뭐 비트 맥시들이 뭐 우월하다, 우수하다 이런 뭐 지능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정도는 저희가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이게 그 달과 육펜스도 보면은 그 책에 보면은 40대 은행원인가 그 주인공이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린다고 그 부양 가족도 있는데 어디로 떠나버려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뭔가 그림을 그린다는 거에 대한 어떤 가치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처자식도 있고 어? 그 직장도 있는 사람이 여기를 내팽개치고 그림 그리러 간다는 게 근데 그 사람한테는 이 가치가 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내 잣대로 모든 걸 평가하기에는 너무 좀 사람들이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 같다. 그래서 비트 맥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돈 따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도도한 척 하는 거냐 그런 뭐 질문이나 그런 공격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책도 제가 책 이름도 이렇게 써놨지만 이게 그 유대인 대학살 있잖아요. 그, 그 학살 그 수용소에 갇혔던 그 정신의학 그 의사가 쓴 책인데 운 좋게 살아남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어떤 그 행동에 대해서 좀 서술한 부분이 나오는데 막 빵 하나를 가지고도 싸우고 막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죽음 앞에서도 저희가 당장 뭐 내일 죽을 것 같다고 하면은 오늘 뭔가 쾌락을 위해서 뭔가 내가 도덕적으로 금기시 되거나 법적으로 금기시 되던 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로도 그래서 막 뭐 전쟁이나 그런 무질서 상태가 되면 그런 굉장히 그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그 본능 그런 행위들을 하고 근데 그 와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단한 거냐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순간의 선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죽을 건데 뭐 먹을 거를 남의 거를 다 뺏어 먹고 죽을 거냐, 아니면 내가 내 분량으로 나온 목도 다른 사람한테 주고 죽을 거냐, 이런 선택을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그 순간에 하나의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선택에 따라서 갈린다는 거지, 그 사람이 위대하고 뭐 그런 거냐,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물론 이제 그 선택을 하려고 하면은 그 순간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삶에 누적된 어떤 그 사람의 그 뭐라고 해야죠? 궤적? 그런 게 하여튼 인격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에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그 누구나. 또 내일 이제 죽는다는데 남의 거 뺏어서 배불리 먹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았던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황했지만 비트 맥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 나도 이렇게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유는 돈 벌려고,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7,300인데 7,300에 사가지고 2억에 팔고 싶다 이래서 투자하는 건데, 니들도 그런 거 아니냐? 솔직히 말해봐라. 왜 그렇게 뭐 고결한 척하면서 계속 사라고 하고 팔지 말라고 하냐?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막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뭐 비판적으로 보시는 거라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제가 제 영상에서도 예전에 이제 잡스의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다이먼의 알트코인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드린 그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자체는 이제 오태미 선생님 강의에서 느낀 바를 제가 살짝 정리한 거예요. 뭐냐면, 오태민 선생님이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투자를 하면서 느낀 바는 좀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더라. 그게 뭐냐면, 잡스는 뭔가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미적 어떤 완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고, 다이먼은 돈 되면 그게 뭐든 하겠다. 돈 되면 다 한다. 이런 사람이라고 추정을 하자고요. 실제로 다이먼은 비트코인을 굉장히 뭐 거의 쓰레기 취급하는 사람인데, 사기 정도로 취급하는 사람인데, 이 다이먼 회사에서는 지금 비트코인 뭐라고 해야죠? 관련된 그거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건 찾아보시면 나오고요.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잡스는 저희가 뭐 아이폰이나 이런 거를 보면, 만듦새를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허투루하지 않고, 뭔가 하나를 만들더라도 어떤 결정체가, 어떤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정도로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만약에 돈만 추구한다고 하면, 물론 뭐 애플이 원가 절감도 잘하지만, 과연 그 아이폰 같은 수준의 그 상품이 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비트코인을 대할 때 사실 비트 맥시는 저는 잡스 쪽에 너무 치우쳐졌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이제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어차피 법정 앞에는 이제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가장 안전한 자산인 비트코인으로 부를 축적해야 된다. 저장을 잘 해야 된다. 그 말은 이해를 하는데, 좀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현실적으로는 원화나 달러나 저희가 상거래에서 쓰고, 개인 간의 거래, 월급도 다 그 단위로 하고 있는데, 너무 좀 강하게 푸시한다는 느낌도 있긴 하죠. 그렇다고 해서 다이먼처럼 돈 내면 다 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사기면 뭐 어떻고 도박이면 어떠냐, 내가 돈만 따면 장땡이지, 이런 태도로 비트코인에 접근하는 것도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제 생각도 그렇고 오태민 선생님 생각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사이의 균형을 잘 잡는 게 비트코인으로 돈을 버는 데 있어서도 좀 좋지 않을까. 그런 걸 정리하면은 뭐 비트코인이 4년 주기로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데 뭐 가능하다면 이게 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살 건데 당연히 지금 타이슨의 말처럼 누구나 계획이 있죠. 처맞기 전까지는. 저는 계획이 이렇게 있지만 제가 여기서 팔았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정말. 그래서 뭐 저의 투자법이 꼭 뭐 균형 잡힌 시각이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제 머릿속의 생각 자체는 뭐냐면 저는 일단 그래도 제 기준으로 가격이 그래도 어, 물론 여기는 좀 이렇게 오를지도 몰랐고 어, 계속 사도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샀지만 그래도 시작은 여기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가격에서 좀 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을 매수한 비트코인을 꾸준히 가지고 가는 데에서는 일부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이제 오태민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 비트슈아님하고 한번 이렇게 대담을 하신 적이 있는데 자기는 이걸 살 때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다. 그 계획이 뭐냐면 이제 그 인공위성이나 그 로켓이 갈 때, 달에 갈 때 1차 뭐 분리되고 2차 분리되고 3차 분리되고 해서 그 궤도에 안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비트코인도 가격이 달나라 가려고 하면 그런 추진력을 요할 때마다 이렇게 써야 된다. 내가 비트코인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태민 선생님이 본인 그 부인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왜 당신이 2천만 원대 팔았냐? 뭐 지금 8천만 원대 팔면 더 좋았을 거래.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오태민 선생님이 나 이거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이제 비트코인을 쭉 갖고 가면서 뭐 2천만 원에도 팔고 8천만 원에도 팔고 이렇게 조금씩 팔면서 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면을 했다는 건데 사실 뭐 그게 계획이든 아니든 지나고 나서 봐서 그렇게 됐든 우리도 다 고점에 팔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떤 상황이나 우리가 가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나는 내년에 뭐 2억에 팔려고 했는데 우연히 운 좋게 4억에 팔 수도 있고 뭐 아다리가 좀 안 맞으면 뭐 1억 7천에 팔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정도의 마인드로 이제 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비트코인을 꼭 다 부여잡고 내가 매수한 거는 다 들고 가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한 20년 장기로 보면 내가 쌀 때 좀 많이 산 비트코인들이 어느 정도 이제 돈이 필요한 시점이나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미리 좀 내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놓겠다. 그러면 조금 또 매도하면서 추진력을 계속 가져가면서 로켓이 달에 도착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성공적으로 어, 그 내, 나의 그 온전한 자산으로 이렇게 뭐 이제 더 이상 안 팔아도 되고 그런 시점까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비트코인이 여기서 좀 횡보를 하면 이제 올라갈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간 지표인데 사실 이게 표본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제가 뭐 확답 드리기도 어렵고 그냥 추정하는 거죠 제가. 고래동공부라는 이 네이버 카페에 가시면 여기 뭐 1비트코인 인증하기 여기 그게 있는데 저도 이제 비트코인은 계속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데 가서 어떤 얘기 하나 재밌으니까 본단 말이에요. 보면은 이 동공부 카페에서 보면 제가 글의 뉘앙스만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한 분들 중에 연세가 좀 있으신데 막 몇 억씩 투자하신 분들이 보였어요. 그분들이 근데 커뮤니티의 힘으로 조금 손절을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뭐 비트코인을 이해했다고 그 가격 하락에 대해서 무조건 평온할 거냐 그거는
그거는 이제 별도긴 하지만 꼭 그렇진 않을 수 있지만 글의 뉘앙스를 봤을 때 이해를 못 하셨어. 제 생각으로는요. 근데 이분들이 손절을 해야 이제 마지막 퍼즐이 완성될 것 같은데, 아, 이분들이 진짜 손절 안 하고 정말 그 내년에 상승 그 가격까지 들고 가서 매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 중에 이제 한 분이 오늘 보니까 뭐 한 분이니까 제가 어떤 내용을 말하면 가서 그분인지 아니까 그냥 말을 하자고 하면 약간 좀 회의를 느끼시는 투에 글을 작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좀만 더 있으면 7,300이잖아요. 지금 7,300 내지 6,800까지 막 왔다 갔다 하면 아, 이거 돈 되겠다 하고 막 그 한창 저도 일조했고 유튜버들은 그 내년 가격 상승에 대해서 환상을 심어준 거에 다 일조를 했죠.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저도 뭐 3억 내지 4억은 갈 거라고 예상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분들도 이렇게 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 없이 그냥 무작정 내년 가격 펌핑을 보고 샀던 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 가격대에서 한두 달만 횡보하면 이제 아, 내가 속았구나 하면서 손절하시는 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이제 팔고 나가면 그때부터 상승이죠. 그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어, 그 수요 공급 측면에서 당연히 그렇잖아요. 당연히 이제 마지막 팔 사람마저 매도자가 다 나가버리면 이제 공급은 당연히 줄고 그 다음부터는 살 사람밖에 없어요. 이제 뭐 내년에 그 미국 회사들 그 회계 기준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미국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산다고 하면 뭐 비트코인 ETF라도 산다고 하면 그 등락을 다 회계 기준에다가 기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비트코인을 내가 1억에 샀는데 1억 2천이 되면 그 수익은 그 회계 장부에다가 내가 2천 그 수익을 봤다고 쓸 수가 없고, 맞아. 수익은 못 쓰고 손실만 쓸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1억에 샀는데 지금 7천이야. 그러면 3천 손실 난 것만 회계장부에 기록을 하니까 당연히 주주들한테 욕을 먹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내가 1억에 샀는데 야 4억 됐어. 그러면은 3억 수익이네. 그러면 주주들을 설득하기도 좋고 어, 회사 입장에서도 뭔가 이제 현금 말고 달러 미국 채권 말고 약간 배분해 둬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신한은행이나 어디 다른 데도 막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다 날려먹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한다고 한 게 부동산인데 부동산도 뭐 주식이나 같은 그 맥을 같이 하면서 가는 그 자산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이제 손실을 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식, 부동산, 금, 채권 뭐 이런 거 외에 뭔가 다른 자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원래 이제 금이 가장 좋긴 한데 제 생각에도 금은 이제 물류 비용도 있고 그 수량 자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막 미국에서도 오픈을 안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항상 채굴되는 양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 금을 가지고 뭔가 자산을 축적하기에는 그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이 제 생각에는 지금 가격보다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수량이 딱 명확하게 금이 전 세계에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한 700만 톤 있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나라에 뭐 100만 톤이 있고 저기에 100만 톤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금의 가치가 이렇게 잘 명확하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전 세계에 얼마만큼 있는지 추정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뭐 원래 공매도를 그렇게 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수량이 금을 안 갖고 있어도 뭐 공매도 친다고 하고 그러니까요. 가격을 누르는 행위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 당연한 거죠. 그 다른 나라들이
금 말고 자기 나라 채권을 사줘야 되는데 금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채권을 안 살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비트코인을 조금 내년에는 살 수요가 적어도 빠르면 올해 말부터 움직일 테니까 당연히 손절하신 다음에는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그게 언제일지는 몰라요. 당연히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유튜버 중에 그 누구도 몰라요. 몰라요. 지금 뭐 10월이니 11월이니 연말이니 내년이니 늦게는 뭐 내년 2, 3월이니 얘기를 하지만 수요가 언제 들어올지 알고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그냥 자기 생각만 하지. 물론 저도 제 생각만 하죠. 제 생각만 말씀드리죠. 왜? 내가 수요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하지만 이제 공급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매도할 세력은 적어도 11월 전까지는 이 가격대에서 횡보를 하면 다 털고 나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11월부터는 많은 수요가 없더라도 개인들이 조금씩 산다거나 일부 회사에서 미리 조금씩 사더라도 매도할 공급량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좀 상승할 거라는 걸 그냥 추정할 뿐이지 당연히 안 맞죠. 이 가설도. 하지만 이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왜?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조금 이해를 했는데 좀 불안해.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자면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제 3일 단식을 하게 됐는데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가 72시간 단식을 하게 되면 그 줄기세포가 다시 그 스위치를 켜서 하여튼 뭐 노화를 조금 속도를 줄여주고 뭐 그런 좋은 효과들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72시간을 단식을 하면 뭐 근손실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거의 없다는 게 있어도 미미하다는 게 저희가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중에 노화된 세포나 뭐좀 없어져야 되는 세포들 그런 세포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 세포들을 이제 없애거나 이제 잡아먹나 봐요. 정상 세포에서. 그럼 이게 단백질 원이 돼서 72시간 단식을 하더라도 그렇게 근손실이 크지 않다.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도 그냥 비유하자면 그런 시기가 아닌가. 좀 단식을 하면서 이 투기 자본이나 좀 빠져나가야 될 그런 돈들이 사라지고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는 분들 아니면 비트코인이 어떤 기관의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배분을 해야 되는 그런 돈들이 들어오기 전에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정화되는 시간 실제로 뭐 가격이 안정되는 거죠. 이게 7,300이 저희 입장에서는 저도 여기서 많이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월에. 그러니까 여기서 산 분들 입장에서는 뭐 아쉬운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가격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게 정상적인데 여기서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펌핑을 해서 이 분량만큼은 많이 가격이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 다시 커팅 해내고 이렇게 또 정상적인 궤도로 가다가 또 이렇게 점프를 해서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게 저희도 좋고 비트코인을 이제 조금 수익을 보려고 들어왔던 분들한테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어쨌든 이제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같이 가져갈 자산이라고 이렇게 이해한 분들한테는 좋은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 일시적으로 좀 하락을 해서 미실현 손실이 났더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저희가 잘 매수를 꾸준히 더 하신다거나 아니면 매도만 안 하고 잘 가져가도 다시 이렇게 내년에 뭐 저는 뭐 11월 경부터 조금 오를 거라고 하지만 당연히 안 맞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 내년에는 그래도 확실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늦어도 내년에는 이렇게 올라가서 또
정말 또 그때 되면 또 뭐 가슴이 막 두근거려서 잠자기도 힘든 그런 날이 또 올 텐데, 또 그때 또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뭐 오늘 사면 내일 또 올라가니까 더 사고 이런 거는 좀 자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저도 그렇고 좀 차분하게 좀 길게 긴 호흡으로 가져가면서 비트코인을 지금이라도 알아서 참 다행이다. 내가 비트코인마저 없었으면은 뭐 서울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가 저기는 뭐 30억씩 한다는데, 참 미래에 참 암울한 미래만 드리워진 세상에서 내가 뭔 희망을 갖고 살 거냐, 그런 생각인, 그랬을 건데, 비트코인으로 그래도 내가 몇 억씩 이렇게 어떻게든 장기간 뭐 10년 정도 텀을 두면 몇 억씩 이렇게 좀 수익을 보고, 그래도 내가 뭔가 내 인생에 있어서 이제 경제적인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다는 희망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기회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기간을, 저는 뭐 이게 뭐 내일 모레 갑자기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러면 좋고, 이게 마음 자체를 여기서 뭐 그냥 제 추측으로 더 크게 하락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6,800이나 많이 하락해야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오래 가지 않을까, 뭐 한두 달 정도 이 가격대에서 머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이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좀 기대치를 조금 내려놓으시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 막 갑자기 폭락해가지고 뭐 4천만 원 오면 사야지, 뭐 내일 모레 뭐 8천만 원 8천만 원, 9천만 원 다시 갈 거니까 더 사야지, 막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본업에 이제 충실하시면서 명절 잘 보내시고 조금씩 여유 되시면 가격이 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여유 되는 대로만 좀 매수를 하시면 적어도 내년에는 좋은 결과를 맛보실 수 있고, 더 길게 뭐 5년, 10년 더 가져가시면 더 좋은 결과를 맛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아침 단식하고 막 정신도 없고 막 그냥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좀 힘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